8월 통상 이제 부동산 비수기로 꼽히는데요. 이번에는 다를 것 같습니다. 이미 청약시장은 여름날 불볕더위보다 더 뜨겁고요. 강남권의 국민평형은 50억 원을 찍으면서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네, 도무지 멈출 줄 모르는 서울 아파트 상승세에 정부도 두고 볼 수만은 없겠죠. 이달 중 공급 위주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니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부동산 시장 소식과 정보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오늘도 송성현 도시화경제대표 함께 하십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송성현. 네, 안녕하세요. 네. 야, 이 청약부터 또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 동탄역 롯데캐슬이 지금 그 문제의 극입니까? 그 뭐 청약 사이트 마비됐다는. 네. 도대체 한 가구에 얼마가 몰려 있어 이런 겁니까 이게? 지금 294만 명이라고 그러니까 약 한 300만 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몰렸는데요. 여기가 왜 이렇게 몰렸냐면은 네. 로또라고 불리면서 한 10억 정도 번다라고 이런 그 주변 시세 뭐 했을 때는 굉장히 크게 큰 차익을 기대를 하는 거겠죠. 그리고 이 아파트의 특징을 보면은 이제 GTX가 최근 주택 가격에 영향을 좀 크게 주고 있거든요. 근데 GTX하고 바로 연결이 되고요. 그다음 바로 건물 옆에 보면은 롯데백화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편의시설도 잘 갖춰져 있는 그런 아파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동산이라는 거는 교통과 입지 이런 부분에서도 어떤 가격에 영향을 주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무순위 청약인데 이 무순위 청약의 분양 가격이 4억 8,200만 원 정도 하거든요. 지금 현재 최근에 이 단지에 거래된 금액이 16억 2천만 원 정도로 거래됐어요. 그리고 나오는 매물들의 호가들을 보면은 뭐 한 17억에서 한 18억 정도 선을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라는 거는 당첨되면은 가격을 굉장히 2017년 수준으로 받게 되고, 또 거기에 그때 2017년 대비했을 때 지금은 그때는 없었던 지금은 GTX가 들어오고요. 또 그리고 백화점이라는 이런 편의시설도 잘 갖춰져 있기 때문이죠. 거기에다가 무순위 청약이라는 거는 청약 통장도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청약을 신청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수요가 굉장히 크겠죠. 그냥 무주택 실수요자가 아니고 또 청약 통장이 없는 사람도 할 수 있다 보니까 이런 그 소위 뭐 어마어마한 그런 그 가구 한 가구 모집하는데 청약에 도전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신 대로 청약홈이라는 그 사이트가 마비가 됐고요. 그 다음에 지금 특히나 이거 청약이 되고 나면 뭐 실거주를 꼭 해야 된다든지 그리고 전매를 못하는 그런 조건 같은 경우도 적용되지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몰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최근 들어서 이런 그 무순위 청약에 대해서 지금 공급 물량도 굉장히 좀 부족한데, 앞으로는 이런 물량 자체를 전국 단위에서 또 유주택자, 청약 통장도 없는 사람들도 좀 이렇게 청약할 수 있는 자격을 줘야 되냐라는 것들도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무순위 청약의 그 제도, 특히나 그때 당시만 해도 분양 시장이 어려웠던 시장이었기 때문에 무순위 청약에 대해서 이렇게 좀 광범위하게 풀어줬었는데, 이제는 분양 시장이 굉장히 좀 뭐 예전 대비했을 때 많이 개선이 크게 됐기 때문에 이런 청약 통장 그리고 유주택자 이런 분들까지 참여하는 게 어떨지라는 그 시각이 뭐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진짜 우리 정민혜께서 다음 질문하시기 전에 정말 궁금해서 여쭤봐요. 송 대표님, 저 한 가구는 어떻게 해서 나온 한 가구입니까? 뭐 이제 그 본인의 그 부적격이라든지 그다음에 잔금 여력이 뭐 안 된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많겠죠. 아니, 뭐 계약 취소가 아니라 아무래도 뭐 부적격 되신 분들 뭐 이런 분들 나오겠죠. 아까 뭐 GTX 동탄역하고 지하로 연결되고 롯데백화점도 있고 여러 가지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은 주변 시세 정도로 그냥 공모를 하더라도 사람들 많이 몰릴 것 같은데 굳이 왜 이런 상황을 만들어 가지고 30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잠시라도 진짜 로또네요. 일주일 동안 주머니에 넣어놓고 다니면 그래도 기분은 좋으니까 뭔가 터질 것 같지만 이거 시간 뺏겨 마음 뺏겨 이러다가 근데 이 한 명은 진짜 공정하게 뽑힙니까? 뺑뺑이죠. 그냥 뺑뺑이에요? 네, 확실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면 무조건 10억인데.
예전에 그런 루머들도 많았어요. 뭐 건설사나 뭐 증권사분들이 이상하게 당첨이 된다는 루머도 있었는데 그 뭐 루머인데 뭐 제가 뭐 어떻게 뭐 로또도 요즘 얼마나 논란이 되고 있습니까? 그 확률적으로 설명 안 되는 1등이 70몇 명이 나와요. 어떤 주는. 이게 말도 안 되는데 어쨌거나 그러면은 아니 꼭 이래야 합니까? 예? 꼭 이런 로또 청약 같은 거 갖다 계속 이렇게 한두 건씩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네. 제 얘기는 그냥 집 없는 사람 좋은 조건에 그냥 지금 시세로 해도 네. 충분히 이거 분양되지 않나요? 네. 그리고 청약 통장도 필요 없다. 그러면 여태까지 청약 통장 갖고 뭐 부어온 사람들은 뭡니까? 왜 이렇게 원칙이 없는 거예요? 뭐 지금 청약 제도가 항상 정부마다 뭐 한 30번, 50번 정도는 바꿔왔기 때문에 네. 말씀하신 대로 원칙이 없는 제도긴 합니다. 원칙이 없어. 네. 그러면 뭐 들어가서 안 살아도 돼? 예? 예, 들어가서 안 살아도 되죠. 어떨 때는 뭐 꼭 들어가서 살라면서요. 네. 실거주 하라면서요. 네. 뭐예요 정책이? 방송 끝나고 뭐 유튜브 라이브 진행해야 돼. 너무 얘기 길어진 것 같은데. 얘기가 길어지고. 네. 다음 아니 이걸 블로그. 갖다가 그저 흥미 위주로 로또 청약 뭐 어디가 또 청약. 아이고 이거 시청해갖고 청약하신들 누가 되겠습니까? 네. 근데 이거 진짜 맨날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 저는 진짜 아닌 것 같아요. 네. 일단 그래도 시장 상황을 좀 알아야 되니까요. 예. 지금 저희가 이제 동탄역 그 롯데캐슬 이제 소장님이 흥분하신 네. 그 내용 짚어봤는데 여기 차익이 또 2배가 넘는 곳 하면 네. 또 서초구 반포동 아니겠습니까? 같은 기간에 이제 이거 레미안 원펜탄스도 청약 신청을 받았는데 그 역대 최고 분양가에다가 후분양 지금 상당한 자금 압박이 예상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제 네. 현금 진짜 갖고 계신 분들 현금 부자들의 잔치가 될 거란 예상이 있었잖아요. 경쟁률 여기도 굉장히 치열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 정민 앵커님이 질문하셔서 다행인데 이건 2배라는데요. 선생님 또 화내실 것 같아서. 이건 2배로 화낼 뻔했는데 네. 다행히 질문을. 네. 지금 이 후분양 그 원펜타스 같은 경우 뭐 주변 시세가 최근에 뭐 원베일리라든지 그 단지 주변에 있는 시세들이 뭐 한 40억 정도, 뭐 50억 정도 거래가 되다 보니까 당첨된다라고 하면은 큰 금액을 가져온다라고 보거든요. 지금 평당 분양가가 6,736만 원 정도, 그러니까 84제곱미터 기준으로 보면 CG에 나와 있는 것처럼 23억대 정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시세 차익이 크다 보니까 경쟁률 같은 경우는 특별 공급은 352대 1, 그다음에 1순위 평균은 526대 1 정도 나왔거든요. 그리고 그 경쟁률이 가장 뭐 뜨겁게 있던 것이 59제곱인데요. 아무래도 면적이 작다 보니까 가격이 좀 저렴하다라는 인식 때문에 1,604대 1 정도가 나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이게 굉장히 그 인기가 많은데 지금 뭐 주변에 보면은 그 메이플자이가 특별 공급이 123대 1 정도 나왔는데 그때 대비했을 때 경쟁률이 3배 튀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시세 차익도 크겠지만 분양 시장이 활발해지고 또 주택 공급이 좀 부족할 수 있다라는 인식들 때문에 경쟁률이 이렇게 크게 올라왔다라고 보여지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후분양 단지이기 때문에 잔금 네. 준비를 좀 그 짧은 기간 안에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도 뭐 2가지 해석을 해볼 수 있겠죠. 하나는 그 정도로 잔금 여력이 있는 무주택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고도 하나는 볼 수 있고 또 하나로는 뭐 워낙 이렇게 분양가가 좀 시세 대비 뭐 저렴하다라고 평가하는 뭐 시장에서는 하고 있는데 이 가격을 통해서 20억 정도의 그 시세 차익을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는 뭐 2가지 수요들이 들어오면서 이런 경쟁률이 나온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소장님 이렇게 3배는 없습니다. 다음 이게 질문에. 혈압 오르실 만한 내용이 좀 많아요 오늘. 로또 청약 얘기가 나오니까. 네. 아니 지금 주식 시장 때문에도 좀 아. 그거 했다가 예. 아까 특히 우리 송 대표님 설명을 듣는데 한자고 모집에. 청약 통장 필요도 없습니다. 네. 굳이 들어가서 안 살아도 됩니다. 네. 곧 바로 전매 되팔아도 됩니다 하니까 뭔 놈에 싶어가지고 진짜 잠시 좀 흥분했으면 죄송합니다. 제가 열받겠군요. 청약제도 목적이 없는 듯한 느낌이 그러니까요. 나서 이제 화가 나신 것 같아요. 예. 근데 강남에 또 뭐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고요? 자꾸 질문이 이쪽으로 넘어가지고 참 부담스러운 질문인데. 거기에 너무 가깝게 앉으셔가지고. 예, 맞습니다. 예. 네. 지금 그 시세 차익이 뭐 작게는 수억, 그다음에 많게는 수십억 정도 나오는 곳이 강남인데 강남에서 이런 물량들이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예. 강남 3구하고 용산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되거든요. 그러니까 예. 시세보다 낮게
분양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택가격 안정 뭐 이런 쪽에 취지는 그런데 사실 지금 흐름으로 봤을 때는 분양가 상한제가 주변 시세를 낮추는 그런 역할은 못 하고 있는 거는 사실이죠. 지금 레미안에 그 도곡동 레미안 레벤투스가 62가구 정도가 이제 나오는 그런 물량이 되는데요. 요 레미안 레벤투스도 지금 308가구 중에 133가구 물량들이 나옵니다. 분양가가 600이면 좋겠네요. 네, 그러니까요. 6,480만 원으로 나오고요. 그다음 DH 방배가 여기가 가구수가 큽니다. 뭐 3,000가구가 넘는 세대인데 여기 물량을 유심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200가구가 넘게 나오니까 사업지 한번 유심히 보시고요. 그다음에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도 589가구 정도 나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삼성 도곡 3호 아파트가 저기가 이제 매봉터널 앞에 있거든요. 네네. 그 세브란스 그 옆에. 예. 그쪽보다는 오히려 송파긴 한데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 잠실 진주 재건축하는 그 사업지인데 거기가 이제 공원 앞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량들도 많고 분양가도 좀 저렴하다 보니까 저쪽을 한번 살펴보시는 게 뭐 이제 실거주적인 측면으로는 좋지 않겠냐라고 보여지고요. 그 외적으로도 보면은 미정되어 있는 분양가가 있긴 한데 서초 방배 6구역을 재건축한 레미안 원페를라, 그다음에 DH 대치 에델루이 이게 이제 구마을 3지구 여기에 이제 하는 개발 사업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잠실 르엘 미성 크로바를 재건축하는 것도 여기도 한 247가구 정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분산제 적용 단지 뭐 실거주라든지 그다음에 뭐 전매 뭐 이런 부분들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좀 유심히 바라보고 본인의 사정에 맞으면은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요즘 뭐 청약 시장이 워낙 뜨겁다 보니까 네. 그냥 단순히 실거주적인 측면으로 접근은 안 할 것 같다라는 것이 뭐 시장의 반응인 것 같습니다. 이름이 점점 어려워지긴 네. 하네요. 원페를라 에델루이. 예. 저 사실 들어오기 전에 항상 단지명을 좀 연습을 하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게 입도 제대로 풀어야 될 것 예, 같고. 잘 안 붙을 때도 있더라고요. 예, 네. 다 의미가 있긴 할 텐데. 네. 예. 그 분양가가 지금 계속해서 서울 같은 경우 상승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몰리는 이유가 이제 주변 아파트들 시세 네. 자체가 좀 들썩이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보니까 국민평형 이게 84제곱미터 20평형대죠. 네, 이게 그렇습니다. 50억 원을 넘었다면서요. 네, 국민평 84제곱미터면 이제 전용 면적이 그러니까 뭐 공급 면적으로 하면 33평형, 네. 그다음에 실내 면적 아까 말씀한 전용으로 하면 25평, 네. 뭐 그 정도 보시면 되는데요. 이 그 면적이 국민평형이라고 불리는데 여기가 50억을 넘었습니다. 지금 아크로 리버파크 84제곱미터가 처음으로 50억 돌파를 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국민평형이 50억을 넘었다라는 거는 상당히 좀 의미가 그러게요.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특히나 이 금액 자체가 지난 6월에 작년 6월 정도 되는데 그때가 36억에 거래됐거든요. 근데 1년 만에 14억이 급등을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게 지금 주변 시장에 분양 시장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고 주택 공급이 좀 부족할 수 있다라는 인식 때문에 그래도 아크로 리버파크 이름 들어봐도 좀 신축급에 좀 해당되는 그런 네네. 단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신축에 대한 프리미엄도 형성이 돼서 이런 금액들이 넘어섰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50억이라는 거래가 나오려면은 아무래도 그 한강 뷰가 나와야 될 겁니다. 그래서 네. 한강 조망권이 되어 있는 그런 그 매물이 아닌가라고 추정을 해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반포의 레미안 퍼스티지 84제곱미터도 이 아파트보다는 좀 구축에 해당되는데 그렇죠. 여기도 이제 7월에 41억에 손바뀜이 됐기 때문에 이 아파트보다 신축급으로 해당되고 또 한강변에 붙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50억을 넘어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다주택자 규제가 좀 강화가 되다 보니까 집을 한 채만 사는 그런 뭐 시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한 채 구매가 뭐 어떻게 보면은 뭐 수요를 크게 일으키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은 이왕 하나 사는 거 몰리겠네요. 예, 제일 좋은 지역에 제일 좋은 아파트 하나 사는 그 소위 말하는 그 똘똘한 한 채라고 하죠. 이런 쪽으로 쏠림 현상들이 나면서 오히려 지역적인 양극화가 나오고 또 상품적인 양극화 뭐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양극화되는 것의 가장 상단에 뾰족한 부분 안에는 이런 거래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강남권에서 이제 분양가가 아무리 뛰어도 상한제,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그 올라간 데는 한계가 있고 반면에 주변 집값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네. 그러다 보니 이제 자꾸 이 로또 청약건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결국 이제 분양가 상한제가 오히려 집값을 부채질하고 집값 상승을 부채질하고 공급을 위축시킨다. 이거 네. 오래된 지적인데 네. 그걸 떠나서 어떻게 상한제 이런 것 갖다 두려고 생각을 합니까? 네. 시장에다가 당연히 안 하죠. 제가 건설업 네. 거기라도 요즘 같은 일은 이거 없애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장 논리에 맡기는 게 맞죠. 사실은. 그러니까 뭘 네. 자꾸 이렇게 그 좋지도 않은 머리 갖고 자꾸 이렇게 뭘 만들어 가지고 시장 왔다가 네. 왜곡을 시키는지 몰라요. 네. 예. 그렇죠. 지금 상한제라는 거 결국 가격의 그 상한을 정하는 건데 예. 이게 말씀하신 대로 시장 논리에 좀 반한다라는 의견들이 예전부터 제기가 됐고 분양가 상한제가 주택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되냐라는 거에 의문도 많았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주택 가격 안정에는 단기적으로는 좀 좋을 수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말씀하신 대로 가격을 상한하다 보니까 공급 물량이 안 늘어나는 그러니까요. 그런 부작용이 예. 생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공급 축소를 해서 주택 가격을 올린다라는 지적들이 큰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 로또 청약 이런 단어들이 나오면서 이슈화가 되고 어떻게 보면 부동산 시장에 또 투기 심리를 자극하는 예.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지금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 좀 문제 제기가 있다 보니까 지금 연구 용역도 발주가 된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공급 축소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예전부터도 나왔었지만 지금은 공사비가 뭐 3년 동안 한 20% 급등을 했거든요. 뭐 사실 20%가 아니라 실제로 사업하시는 분들 체감하는 거는 이거의 한 2배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분상제 지역에서 수익성이 좀 떨어지면서 주택 공급에 대해서 좀 위축, 뭐 단기적으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위축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게 민간 사업뿐만 아니라 공공 사업 안에서도 지금 이 분상제 때문에 뭐 지금 사업을 좀 취소하는 그런 사업들 그리고 공공 관련돼서 그 사전 청약에서도 물량들이 계속적으로 축소되는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는 뭐 예전하고는 좀 다른 시대의 환경 그리고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분상제가 완전 폐지는 아니어도 좀 적극적으로 수정 보완이 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뭐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네. 뭐 지금 부동산 시장 양극화 얘기는 굉장히 오래된 것 같아요.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이미 뭐 좀 시세가 더 오를 거다라는 전망이 있어서인지 지금 매물 걷어들이는 현상이 있고 오히려 또 지방은 지금 보니까 미분양이 7년 만에 최대치, 뭐 동탄 같은 곳을 제외하고는 말이죠. 네. 예. 예, 그렇습니다. 지금 서울 아파트는 19주 연속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세값도 63주째 상승하고 있는 그런 국면이거든요. 그리고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의 아파트도 지금 상승 전환을 한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매도 호가들이 높아지는 과정 안에서 지금 매수자보다는 매도자가 가격 협상의 키를 쥐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흐름 때문에 그런지 서울이나 뭐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미분양 물량들이 굉장히 좀 축소가 되고 뭐 청약, 분양 시장이 굉장히 활발한데 불구하고 이 흐름과 이슈가 전국에서는 지금 좀 끌고 가지 못하고 특히나 지방에서는 이런 흐름세를 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전국의 그 미분양 물량이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7개월 연속으로 증가세라고 볼 수 있는데요. 또 다른 해석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량이 좀 늘었다라는 거는 예전보다는 주택 경기가 회복됐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시장에 공급하는 측면도 있거든요. 근데 그 시장에 공급은 했지만 수요자들이 굉장히 선별적으로 분양을 받고 또 청약에 도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서 좀 눈여겨봐야 되는 게 이제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우고 있는 게 중공급 미분양인데 그 물량이 12.3% 정도 올라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청약 시장은 뭐 서울 거는 굉장히 온기를 넘어서 열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 지방권 같은 경우는 냉기가 계속적으로 불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격차가 지금 심해지면서 청약 시장, 지역 시장 안에서 양극화가 지금 크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부에서 뭐 이번 달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예정인가 보던데 네. 주로 어떤 내용 예상하십니까? 뭐 지금 공급 물량 확대 뭐 이게 이제 핵심이지 않을까. 공급 물량 확대? 예. 근데 이제 공급 물량이 수도권과 서울에서 나와줘야 되는데 네. 지방은 남아 도는데요. 그러니까요. 예. 그럼 물량이 어떻게 나올지 좀 세부적으로 뭐 내용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임대차 입법에 대해서 좀 계속 거론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임대차 입법이라는 건 사실 근데 지금 법을 건드려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여소야도 국면에서는 좀 통과되긴 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고요. 임대차 입법보다는 사실 주택 가격 그다음에
전월세 가격에 좀 영향을 주는 게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 축소, 그다음에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이게 강화되고부터 전세 가격, 월세 가격이 좀 크게 올랐기 때문에 임대차 2법의 좀 핵심을 잡는 것보다는 임대사업자나 다주택자에 대한 그 규제 뭐 이런 부분들을 좀 풀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뭐 그렇게 보여집니다. 좌우지간 법으로 뭘 해 풀어나가야 될 것 같으면 네. 기대할 게 없는데요. 지금 전혀 우리 여의도 정가 분위기로 봐서는. 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